자, 달서구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입니다. 신축 전세 낀 물건을 이사가고 싶어서 2020년에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매도가 잘 안 되는 분위기라 고민이 큰데 신축을 계속 전세 돌리고 2주택자로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구축을 급금매라도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대출금은 고정금리라 유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얘기 한번 나눠볼 걸로 요거 좋겠네요. 사실상 찾아오시는 많은 상담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교육생분들 다 비슷한 내용으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자, 나라면 어떻게 할까의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 위주로 좀 답변을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달서구의 일시적 2주택자입니다. 신축을 가고 싶어서 전세 낀 물건을 샀는데 2020년이죠. 작년이었습니다. 자, 지금 살고 있는 구축 아파트가 잘 매도가 되지 않아서 고민이 크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구축을 급금매라도 팔아야 될까? 자, 첫 번째가 구축을 급금매라도 팔아야 될까라는 거고요. 자, 일시적 2주택 상황인데 1번 기존 구축을 급금매라도 판다. 혹은 2번 지금 갭 투자한 신축을 계속 전세 돌리면서 2주택자로 유지한다. 자,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나라면 이 둘 중에 뭐를 선택할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유도 혹시나 있으면은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좀 기다려 볼까요? 네. 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각자의 이유들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천천히 이제 의견을 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번에 기존 구축을 급금매라도 판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자, 비과세 금액이 크면 매도를 추천한다. 기존의 구축을 또 요 두 개 상황에서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비과세를 받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 이 측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1번이 결국 비과세가 되겠고요. 2번은 그냥 2주택자인 상황에서 비과세는 불가능하다. 이런 측면이 될 건데 만약에 1번 기존 구축의 비과세 금액이 크다면은 매도를 좀 추천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만약에 내가 파는 금액이 제일 바닥 금액이라 할지라도 나는 팔겠다. 왜냐하면 세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구축 팔고 현금 보유해서 기회를 볼 것 같다. 기회의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고 1번이랑 말씀해 주셨고 자, 현 대구 부동산 시점에서 급금매라도 팔아서 현금 확보 후 더 똘똘한 것을 매수하는 전략으로 갈 것 같다. 비슷하게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자, 2번 준님께서는 그냥 나 2주택자 유지하겠다. 이렇게도 적어 주셨네요. 자, 그리고 비과세 역시나 마찬가지였고요. 너무 어렵다. 이게 실제로 또 내가 직접 당해보면은 정말로 어려운 문제인 거죠. 같은 상황이시다. 저는 일단 구축을 내놓은 상황이고 매매가 안 되어서 좀 답답하다. 그렇게 이제 적어주셨네요. 구축보다는 더 똘똘한 신축으로 가고 남은 돈으로 한 채를 더 구매한다. 자, 상승 여력이 낮은 구축은 급매로 팔고 신축 이사 후에 분양권 미분양난 것을 주축해서 일시적 2주택 상태로 사를 세팅한다. 이거 뭐 컨설팅이 뭐 벌써 다 나왔는데요. 돈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자, 1번 신축 비과세 요건이 되면 다른 방안을 노릴 기회가 있을 것 같네요. 급금매 매도 안 되면 그냥 물 흐르듯이 따라가야겠죠. 최대한 이제 노력을 해보고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2주택자를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런 측면일 거고
자, 구축의 입지가 좋고 아파트 컨디션이 좋은 축에 속한다면 무조건 1번 유지, 공급이 부족해져서 기존 시세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건데, 구축이라도 좋은 입지라면 우리가 팔 필요가 없다. 요것도 또 좋은 의견이 되겠네요. 어떤 아파트인지 알면 또 자세한 의견이 되겠다. 요거 지금 또 아파트를 말씀해 주셨네요. 기존 구축이 성당 더샵이었고요. 그리고 신축 같은 경우에는 달서 센트럴 더샵. 입지는 거의 비슷하다, 그쵸?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죽전역 아래쪽에 보면 성당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자, 이 죽전역 그리고 이 서부정류장역 이 사이에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건데, 생활권은 죽전역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성당동 더샵이라고 하는 것은 성당 레미안 이편한 세상이 좀 인지도가 있는 상황에서 그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혹시나 아파트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성당 더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가 여기 밑에 더샵 센트럴 파크 2019년식이거든요. 자, 요것도 새로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로 입지는 뭐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세팅을 좀 해놓은 상황인데, 자, 성당 더샵은 몇 년식이냐 볼까요? 2008년식이네요. 두 개의 연식 차이는 한 10년 정도 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당 더샵 길 건너 요런 라일락 황신 성남 이런 것들이 재건축되고 있죠. 더샵이 역시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당 더샵이 또 괜찮아 보인다, 서현 아빠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신축에 사는 거 포기한다면 신축 전세 넣고 월세 거주하면서 다른 거 하나 잡을 것 같네요. 학교를 어디 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당동 더샵 구축이다라고 하는 아파트는 이쪽에 성당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걸 보내고요. 그 다음에 달서 더샵은 덕인초등학교, 요거는 거리가 조금 있긴 하네요. 초등학교 거리는 조금 있는 상태이다. 답변은 뭐 항상 똑같습니다. 네. 1번을 이제 선택을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을 좀 늘려나가는 방향은 좋지는 않다.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제 이 아파트가 좋으냐 안 좋으냐를 떠나가지고 내가 더 좋은 입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는 방향성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 두 채를 계속 가지고 있는다라고 한다면은 나중에는 사실 그 어떤 것도 못 팔게 돼요. 세금이 너무 아쉽게 되어 가지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최종 1주택의 개념이 생긴 시점에서 요거 나중에 언젠가 판다 치더라도 요거 다시 2년 보유해줘야 되거든요. 다시 2년을 보유해주게 되면 시간이 많이 흘러가 있다라는 거니까, 내가 기존 구축이 그러면 가격이 좀 올라오게 되면 그때 세금을 내서 좀 팔고 싶다라는 계산일 건데, 이 가격이 올라갈 때는 주요 입지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못 따라간다라는 측면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팔 거면은 일단은 우리가 1주택자 상황으로 좀 만들어 주는 게 좀 주요할 것이다.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함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1주택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입지로 진입을 한 번 더 노려보는 게 조금 더 부동산 투자적인 측면에 있어서 훌륭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나는 이사 갈 생각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그거 자체가 사실 좋은 계획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뭐 실거주 가치로서는 그냥 전세나 월세 살아도 되는 거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의 명의를 사용해서 아파트를 가진다면은 최대한 투자적인 측면에서 가장 똘똘한 한 채가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을 해 나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비과세를 받는 측면에서 최대한 비과세를 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달서 센트럴 더샵 신축에 뭐 들어가셔도 되고 안 들어가셔도 되는데, 여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더 좋은 아파트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또 대부분이 교육생 출신이라거나 아니면 교육생 출신이 아니다 하더라도 또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생각하는 건 다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과로서 보여지네요. 자, 그럼 아까 전에 했던 질문들 다시 한번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배 아이파크 2차 가격 조정이 언제까지 받을까요? 월배 아이파크 2차 실거주 및 투자 매력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위치는 상당히 괜찮죠. 또 상징성이 있는 그 입지 내에서 아파트이고, 자, 조정이라고 하면은 조정이 왜 되고 있는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금리라든지 그리고 공급 문제들이 계속 화두가 되고 있구나. 특히나 이 지역은 더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건데, 이런 월배 차량 기지 이전으로 인해서 거래량들이 너무 급등했어요. 거래량이 급등하고 호가가 역시나 또 따라서 급등했다 보니까 단기적인 투자 수요들이 많이 몰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조정은 앞으로 좀 몇 년간 지속될 것이, 최소한 2년 정도는 봐야 되는 거겠죠. 이거는 뭐 월배 지역이 아니다 하더라도 대구 지역이 다 마찬가지다라는 건데, 핵심은 뭐냐면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얼마에 또 사줄 수가 있겠느냐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단기 하락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은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거주 및 투자 매력은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에는 또 좋은 단지거든요. 그래서 단지 내부 같은 것도 또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측면에서는 당연히 괜찮은 거고요. 실거주보다는 우리가 투자 가치로서 바라봐야 되는 건데, 당장은 뭐 또 오를 지역은 분명히 아니죠. 그래도 길게 보고 한다면은 충분히 싸게 잡는다는 조건 하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하긴 싸게 잡으면 안 좋은 건 없죠. 자,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 메리트가 떨어지는 가운데 만촌동 태왕 디아너스 국민평수 무주택 50점으로 떨어지고 계속 괜찮은 청약단지를 노려봐야 할지, 아니면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50점이면 무난하게 괜찮죠? 명덕이 편한 두려자이 등은 애매한 점수라 만비우고 몇 년간 기회를 보고 피 낮은 분양권은 노려봐야 할지, 그래도 기다린 게 아까워 괜찮은 몇 단지 청약은 노려봐야 할지, 앞으로 급매 아파트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청약이라는 게 정말 좋은 제도잖아요. 무주택자들을 위한 거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좋은 제도가 이제 또 몇몇 케이스에 있어서는 또 안 좋게 되는 건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쉽사리 포기를 하지 못한다라는 측면이 분명하게 있어요. 요거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런 고민 자체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왜 그러냐면 결국 내가 뭐 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잡혀있지 않다면은 그냥 고민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분양을 계속 노려야 될지, 아니면 당장 이 아파트라도 사야 될지가 잡혀 있어야지 이게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건데, 그냥 분양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노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내가 어느 입지를 좀 선호하고 내가 가진 자금이 얼마 정도냐를 가장 먼저 책정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자금 안에서 얼마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살 수 있는 금액대인 거죠, 아파트에. 그리고 그 금액을 얼마나 싸게 잡을 수 있는가, 이런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해야 돼요. 이거 만약에 안 잡혀 있으면요, 나 계속 이런 고민만 하다가 청약 넣고 떨어지고 청약 넣고 떨어지고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좋은 제도이지만 또 오랜 기다림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문제점들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더 쌓이면 당연히 가점이 더 높아지게 되다 보니까 쌓일수록 더 아까워지는 거거든요. 좀 더 구체적인
접근법이 확실하게 필요하다. 지금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태왕 디아너스 같은 곳들이 만촌역 수성구라고 했을 때, 그럼 수성구가 내가 이제 첫 번째로 좀 노리는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수성구 아파트 중에서는 무엇을 살 수 있을까를 첫 번째로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52점 정말로 괜찮은 단지. 네. 어려운 애매한 점수겠죠.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정말 확실하게 괜찮은 분양 단지들만 이제 좀 넣으려고 하는 경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이 아파트가 좋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좋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아파트 단지들을 좀 노리게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당첨이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전략적인 접근법이 또 필요하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두류자이 같은 경우라면은 아마 흑분양이지 않을까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명덕 이편한 같은 경우라면 그래도 5구 타입은 들어올 거거든요. 그럼 내가 84 타입 안 노리고 5구 타입을 좀 노려볼 수도 있을까? 혹은 84 타입 안에서도 좀 덜 선호되는 것을 노려볼 수 있을까? 이런 전략적인 접근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52점도 뭐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 해야 돼요. 결론은 구체적인 내가 살 수 있는 단지가 무엇이 있을까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명덕 2편안 같은 경우라면 또 분양 시점이 얼마 안 남았죠. 명덕 2편안은 내가 어떠한 타입을 넣을 것인가도 고민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개를 같이 병행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략적인 접근을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내가 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단순히 집을 갖는다라는 의미보다는 좋은 입지에 집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꼭 84A 타입이 당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84A 타입이 오를 거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B 타입 따라가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전략적인 접근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입주권의 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닌 금액 전부 현금 보유해야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입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처분 계획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차이로 가는 건데, 대출에 있어서는 그 주택이 현재 있느냐 멸실되었느냐가 기준이게 되는 겁니다. 주택이 있으면은 그냥 주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거고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거겠죠. 근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지나고 이주하고 멸실이 되었다라고 하면 건물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때 이제 뭘 받느냐, 이주비 대출을 보통 받게 되는 거죠. 감정평가액의 50% 정도 대출이 되는 거다 보니까 요거를 뭐 인수를 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매매를 진행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주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요거 자체도 또 규제지역 안에서는 1주택자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하니까 그거는 현금을 주고 사야 되는 거겠죠. 분양에 대한 랑랑쌤 이야기 완전 공감합니다. 그렇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당첨되고 이제 3년에 공사 기간이 잡히게 되고요. 또다시 2년을 보유하거나 거주를 해야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합하면 5년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간혹 이제 간과하는 게 뭐냐면 시간이 돈이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효율성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집을 하느냐 마느냐를 고민할 때 이 첫 번째 집을 그 전에 뭐 작은 거라도 먼저 해놓은 사람은 두 번째로 어디를 가느냐를 고민하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좋은 입지라면 우리가 시간을 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님께서 수성구 학군 지역의 인기는 10년 정도 후에도 지금과 같을까요? 학령 인구도 감소하며 국가 정책에 큰 변화가 없다면은 교육의 수도권 집중화가 점점 심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대구 위상이 급속하게 하락한 것처럼 수성구 학군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렇죠. 학군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걸 뭐 10년 뒤, 20년 뒤 뭐 그런 후에도 똑같이 진행이 될까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아니겠죠. 뭐 누구나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학군, 뭐 학업, 뭐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조금 더 떨어지고 자연적이라거나 혹은 교통적인 측면에서의 위상이 더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 수성구라고 하는 곳, 지금 뭐 학원가 때문에 우리가 또 많이 바라보고 있지만은 어쨌든 상업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래도 최고 요지는 여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분명하긴 하거든요. 결론은 뭐냐면은 결국 제일 좋은 입지가 어디냐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수성구라면 그래도 대구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입지가 될 것이다. 학군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범어 4동에서 투자 관점으로 가장 유망한 아파트 추천드립니다. 자, 범어 4동에서 투자 관점으로 가장 유망한 아파트.